민서는 자신의 18번째 생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그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너 같은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서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의 방은 좁고 오래된 책상 위에는 아직 읽지 못한 책들과 스케치북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다. 게이라는 이유로. 문이 쾅 닫히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멀어지며 민서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의 눈물은 이미 마른 뒤였다. 민서의 유일한 안식처는 지훈이었다. 지훈은 20세의 대학생으로 민서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두 사람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만났다. 민서는 책 속에 파묻혀 자신을 숨기려 했고, 지훈은 그런 민서의 조용한 미소에 끌렸다. 그들의 사랑은 조심스러웠지만 강렬했다. 지훈은 민서에게 세상이 그를 거부하더라도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 약속은 민서가 집에서 쫓겨난 그 밤, 지훈의 작은 원룸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괜찮아. 민서야. 내가 여기 있어.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지훈 역시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서를 잃는 것보다는 그 어떤 두려움도 견딜 만했다. 민서는 지훈의 품에서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집을 잃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가 잃은 그 집. 그 낡고 오래된 집에는 그의 이름으로 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민서는 지훈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지훈의 친구인 수연이 자신의 아파트를 내주었다. 수연은 25세의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한국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서와 지훈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세상은 바뀌고 있어.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수연은 민서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민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해. 그 말은 민서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정말 잘못된 존재인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 자문했다. 지호는 그런 민서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민서가 다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러던 중, 민서는 우연히 집에서 가져온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다. 서류를 읽던 민서의 손이 떨렸다. 그 집. 그가 쫓겨난 그 집은 사실 그의 조부가 그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부모님은 단지 그 집을 관리했을 뿐. 법적 소유자는 민서였다. 이 사실은 민서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이 발견은 민서에게 새로운 갈등을 안겼다. 집을 되찾아야 할까? 부모님과 다시 마주해야 할까? 그는 지훈과 수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너의 권리야. 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수연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 집은 너의 거야. 하지만 그걸 되찾는 건 단순히 집을 얻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되찾는 거야. 민서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그의 18번째 생일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서는 수연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낡은 서류를 다시 읽었다. 조부의 유언장은 분명했다. 집은 민서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기쁨보다는 혼란을 가져왔다. 그는 부모님과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다. 그들은 그를 거부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 집을 되찾아야 하는가? 지훈은 민서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지훈의 목소리는 늘 그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수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민서야.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그건 내 뿔이야. 내 조부가 너에게 남긴 거야. 그걸 되찾는 건 너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일지도 몰라.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며칠 뒤 민서는 지훈과 함께 동네로 돌아갔다. 그는 부모님의 집안이 자신의 집 앞에 서서 망설였다. 낡은 대문, 오래된 담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의 불빛.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훈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내가 같이 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민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여기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내밀었다. 이 집 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뭐? 내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네가 뭔데?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 대신 나섰다. 민서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걸 부정할 순 없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문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민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이 집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민서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지훈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났다. 민서는 그날 밤 지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도 무거웠다. 그는 민서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랐다. 며칠 뒤 수연은 민서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 변호사 김지영은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으로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지녔다. 그녀는 민서의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다. 법적으로 이 집은 너의 거야. 하지만 싸움은 쉽지 않을 거야. 부모님과 법적 다툼을 하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민서는 망설였다. 그는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쫓겨난 그 집에서 다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과 수연, 그리고 지영의 도움으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민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조부와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조부는 그에게 늘 말했다. 민서야, 너는 특별해. 세상이 뭐라 하든 너 자신을 믿어. 그 말은 이제야 그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소송 준비는 민서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매일 밤 지훈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지영 변호사와 상담하며 법적 절차를 배웠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히 법적 싸움이 아니었다. 민서는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지호는 민서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민서가 무너질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웠다. 너는 충분히 강해. 그리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지훈의 말은 민서에게 등불과 같았다. 하지만 지훈 역시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부모님과 마주할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는 민서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연은 민서와 지훈을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그녀는 지역 LGBT 커뮤니티와 연결해 주었고, 민서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 모임에서 만난 현우는 30세의 한국인 남성으로 자신도 가족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가족이 너를 거부한다고 해서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이 말은 민서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집을 되찾는 싸움이 단순히 건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민서의 부모님은 소송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민서가 집을 요구하는 것이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민서에게 전화해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어떻게 내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니? 그 말은 민서를 다시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훈과 수연, 그리고 현우의 지지로 민서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송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민서의 부모님은 변호사를 고용해 민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들은 민서가 미성년자였을 때 집을 관리한 비용을 청구하며 민서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영 변호사는 이에 맞서 민서의 조부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민서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법적 싸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싶었다. 지호는 민서가 이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늘 곁에 있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서울의 한강변을 걸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겨낼 거야. 그리고 언젠가 세상은 우리를 받아줄 거야. 그 말은 민서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소송은 몇 달째 이어졌다. 민서는 법정에서 부모님과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었다. 지영 변호사는 민서에게 말했다. 이 싸움은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싸움이야. 너는 너 자신을 믿어야 해. 그녀의 말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지호는 민서가 법정에 나갈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민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곁에 있었다. 하지만 지훈 역시 이 싸움에서 상처를 받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부모님이 민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지훈의 부모님은 그의 성적 지향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그들에게 민서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수연은 민서와 지훈을 위해 커뮤니티 모임을 주최했다. 그곳에서 민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민서는 그곳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민서의 부모님은 점점 더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민서가 집을 되찾으려는 것을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말했다. 민서는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민서의 말은 법정 안을 울렸다. 지영 변호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지호는 법정 밖에서 민서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서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다. 소송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민서의 부모님은 집을 관리한 비용을 청구하며 민서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했다. 하지만 지영 변호사는 조부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민서의 부모님이 집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민서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용과 수연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원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법정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알았다. 그는 집을 되찾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는 법정 밖에서 지용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지훈아. 네가 없었으면 나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도 나한테 그런 존재야. 민서야. 민서는 점점 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집을 되찾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송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영 변호사는 민서의 조부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최종 증거를 제시했다. 민서의 부모님은 더 이상 반박할 증거가 없었다. 법정은 민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집은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승리는 민서에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을 안겼다. 그는 집을 되찾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깨져 있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차가운 말과 행동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서는 지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낡은 대문, 오래된 담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더 이상 그 집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이 집은 내 거야.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지훈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 집은 내 뿔이야.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걸 도울게. 그의 말은 민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서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부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그의 삶을 되새겼다. 조부는 그를 늘 사랑했다. 그는 민서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든 상관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민서는 조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조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 믿었다.
수연은 민서와 지훈을 위해 집들이 파티를 열었다. 커뮤니티의 친구들이 모여 민서의 승리를 축하했다. 현우는 민서에게 말했다. 너는 강해. 그리고 너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줬어. 민서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민서는 집을 되찾았지만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지훈과 수연,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는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집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낡은 벽을 새로 칠하고 조부의 오래된 가구를 정리하며 그는 점점 더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지호는 민서가 집을 꾸미는 동안 늘 곁에 있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 가구를 옮기고 벽을 칠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민서는 지훈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민서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민서가 집을 되찾은 것에 분노했고 그와 연락을 끊었다. 민서는 그들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연은 민서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사진 전시회를 열자고 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연의 열정에 끌렸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과 글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민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민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시회 날,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과 글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거부당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관객들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호는 민서의 곁에서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민서가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민서의 부모님은 전시회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전시회 후, 민서는 지훈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서는 말했다. 난 이제 두렵지 않아.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민서야. 우린 같이 세상을 바꿀 거야. 민서는 자신의 18번째 생일을 떠올렸다. 그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는 집을 되찾았고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사랑을 찾았다. 민서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었다. 그는 집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지온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민서는 지온이 자신의 가장 큰 힘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는 그들이 언젠가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내가 부모님께 편지를 써보려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싶어. 지훈은 민서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민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지만 그의 용기를 믿었다. 민서는 밤늦게까지 편지를 썼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깨이라는 것이 잘못이 아님을,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썼다. 민서는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수연은 민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집교 커뮤니티를 위한 상담센터를 열자고 했다. 민서는 그 제안에 끌렸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와 수연은 상담센터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민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호는 민서가 상담센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그는 민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상담센터의 오픈 파티를 준비하며 말했다. 너는 정말 대단해. 민서야.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더 용기가 생겨. 오픈 파티 날. 민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거부당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서는 연설을 마치고 지훈의 품에 안겼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민서의 상담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호는 민서의 곁에서 늘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꿈을 꾸었다. 민서는 지훈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민서는 우연히 부모님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그녀는 민서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민서를 상처 입혔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서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썼다. 민서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는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었다. 그는 지훈과 상의한 뒤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만남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민서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서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민서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민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갔다. 그는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민서는 상담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민서의 18번째 생일은 그의 삶을 바꾼 날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찾았다. 그는 집을 되찾았고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사랑을 찾았다. 민서와 지훈은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거부하더라도 서로를 사랑할 것이라 약속했다. 민서는 자신의 18번째 생일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다.